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 본인과 그 아내 김건희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조회하고 다녔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수사 권한이 가장 막강한 정부기관이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공수처죠. 대한민국에서 수사 권한이 가장 막강한 기관이 바로 이 공수처입니다. 이번에 원래 없었던 거를 문정부가 새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정부기관에서 야당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자료 뒤를 캐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해외 같았으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질 만한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자, 대선 후보뿐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공수처에서는 불과 며칠 전 야당 국회의원들도 대상으로 무려 26명이나 이상 통신조회를 하고 다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들 저 26명에서 인원도 더 늘었습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선이 다르는 이런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야권 의원들의 심지어 보수적인 성향의 대학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기자들, 의원들,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공수처는 무려 16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막대한 뒤를 캐고 다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까지 이미 검열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친구들이랑 재밌고 웃긴 영상을 공유하고 싶어도 단톡방에 올리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영상인지 로딩이 걸리면서 자동 검열을 하고 감시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HTTPS 인터넷 접속 규제는 이미 진작에 벌어졌음에도 국민들은 그저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규제와 탄압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VPN 우회 접속 같은 헛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유해한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명분 하에 실제로는 정부 권력이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유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제한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야권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 자료를 10차례, 9차례나 이렇게 뒤를 캐고 다닌다라는 건 이거 여러분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불과 5일 전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수처는 어디 만만한 사람들도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통신조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 26명이라는 인원이 불과 4일, 5일 만에 오늘 얼마까지 늘어났느냐? 그새 통신사찰 대상 인원이 2배가 훨씬 넘게 훌쩍 늘어났습니다. 현재 통신기록 조회 대상은 이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은 무려 78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체 105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무려 74%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 100여 명 중에서 74%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아직도 전혀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10분의 1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마치 냄비 안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딱 그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최근 공수처는 그저 누군지만 좀 알아본 것 뿐이다라며 누군지만 봤다라면서 통신 내역 조회와 검열을 대수롭지 않다라는 듯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대상자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국민 개개인의 통신 내역을 정부기관이 왜 남의 통신 내역을 공수처 니들이 왜 뒤적거리고 다닌단 말입니까? 누가 누굴 만나던 통화하고 밥을 먹던 말던 저것들이 왜 남의 행적을 뒷조사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뭐 누구 국민들이 간첩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일들입니다. 정부기관이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측근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조회를 하고 다니는 판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권 대선 후보를 사찰하고 대선 후보의 측근과 비서실장을 뒤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야당 당대표는 지금 뭐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뭐 합니까? 이럴 때 이쁜 짓 해가지고 지지자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야당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들도 털어제끼는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마당에 언론사 기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자들은 무려 110명이 넘게 뒤가 털렸다고 합니다. 기자들 110명이요. 기자만.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광화문을 뒤덮는 게 다른 쓸데없는 선동에 놀아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걸 보고 각자의 개개인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분노를 해도 분노를 하고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하고 행동을 해도 행동을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자, 야당 대선 후보, 국회의원,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통신 내역을 무분별하게 사찰당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왜 그런 사람들의 뒤를 캐고 다닙니까? 이런 사람들조차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사는 게 현실인데 그럼 우리 같은 일개 개인들은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떨까요?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유튜버들이나 SNS 페이지에 정부 비판하는 게시물을 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신 분들,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댓글 좀 여러 개 써오셨던 분들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개 개인들은 그야말로 이런 시대가 조금만 1년, 2년만 더 지속되어 버린다면 내년에 정권 교체 실패한다면 우리 같은 일개 개인들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개인 사찰도 제가 예로 들고 있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개인 사찰도 실제로는 지금 바로 일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지 그냥 전 국민 모두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법은 개나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는 얼마 전 김경률 회계사라는 분의 통신 내역도 캐고 다닌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인 거는 아니죠. 자, 김경률 회계사가 누구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이자 그러니까 정부를 좀 비판을 했던 사람이자 특히 이번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건을 초반부터 일찌감치 파헤치고 다녔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공수처가 대장동 사건을 뒤지고 다닌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장동 사건을 뒤지고 다녔던 남의 다른 사람의 뒤를 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세상 살벌해가지고 폰으로 자유롭게 검색이라도 하고 누구랑 연락이라도 주고 받으며 우리가 살겠습니까? 김경률 회계사의 그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제 뒤늦게 크게 논란이 되자 공수처는 다음과 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좀 알려줬던 것뿐이다. 통화 상대가 누군지 단순하게 파악 좀 해본 것뿐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본인이 SNS에서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나한테 조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미래소설이나 SF 영화 같은 곳에서 종종 묘사가 되는 부정적인 미래사회의 이미지들 잘 아시죠? 기술은 고도로 발달됐지만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회색빛의 미래, 과도한 통제와 규제, 숨막히는 검열의 사회, 그런 것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미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회는 이미 지금 우리 곁에 성금성금 다가와서 나와 여러분, 우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이 성남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화천대유 부동산 개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데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었죠. 유한기 씨가 최근 얼마 전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업을 알아내는데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김문기 처장도 최근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재명이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만 공허하게 우리가 꼬리 자르기를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을 만한 일입니까? 그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 깨시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거악에는 눈을 감는 거죠? 가장 큰 거악에는 야당은 숨쉬는 것 하나하나 트집 잡고 꼬투리 잡으면서 비호감으로 낙인 찍는 그 똑똑한 국민들이 가장 거대한 거악에는 왜 침묵을 하고 있죠? 선택적으로. 이것도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을 만한 사안입니까? 대장동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이었던 어느 모 기자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몸조심하고 다니라는 당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무서운 일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마지막 단 한 번만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문학 작가인 조지 오웰이 쓴 유명한 소설 작품 중에 1984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빅브라더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즉 정부와 당의 힘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을 독재 권력이 칼같이 감시하고 검열하는 그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제 설정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민들 부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예외가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부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정치권 전부 다 밉고 똑같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휩쓸려 다시 한번 이 나라 국민들이 큰 실수를 하거나 혹은 마지막 선택의 기회조차 외면하는 순간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다음 기회라는 거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같은 나라들 말고는 극히 예외적인 나라들 말고는 유례가 거의 없는 수준의 인터넷 검열과 규제, 오픈 카카오톡 채팅 검열 이런 거 지금 직접 우리 본인들이 겪고 있죠. 부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